북미 관계가 끊어질 것 같다가도 이어지고 또 잘 풀릴 것 같다가도 엉키고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남미 모두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여정 부석입니까? 제1부부장이라고 그러죠. 제1부부장이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가 아주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많은 얘기를 쏟아냈다가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또 독립기념일에 대한 DV도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3차 북미 회담 이 얘기도 했다가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4일이었죠. 6월 초입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후에 남북 통진선을 차단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을 1,200만 장을 준비했다고 그러고 군사 행동으로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보류 해가지고 중단이 된 거거든요. 대남 비방이 일단 뚜그러졌습니다. 근데 한 3주 만에 다시 입을 열은 거예요. 이번엔 대미 담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개인의 소회를 밝힌 것 같은 그런 담화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이 안 열릴 것 같다. 그러나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또 순회가 결심하면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는 열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나 필요하지 우리한테는 무익하다. 그리고 열어봐야 이게 괜히 신뢰만 더 깨질 수 있다. 그 자기가 쓰레기로 취급하는 볼튼이 예고한 거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리고 만나려면 적어도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재선을 좀 격려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고 끝에 DVD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DVD는 이미 다 상당히 공개가 된 것인데 자기가 그냥 얻을 수도 있는데 구입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남측을 향해서는 강력한 어떻게 경고성의 메시지와 행동을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담화를 낸 건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대한 어떤 의지,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개인 견해를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겠죠. 북미 정상회담 3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짧은 시간 내에.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의 이 담화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마침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건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대화 준비가 다 돼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표를 임명하면 만날 수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제한이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실제 회담을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떨어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안 열이만도 못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장애 요인입니다. 따라서 가능성과 제한점이 사실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쪽에 더 개인적인 무게를 좀 싣고 싶습니다. 예, 아무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면 특히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이 성과가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서로 잘 지내보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네. 깨져버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시간도 부족하고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그걸 좁힌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않으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정부 주도하에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만들어진 것도 또 보게 되면 연초에서부터 대통령이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요. 이제서부터는 다른 형태로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 미국의 의지와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서도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남북 간에는 정말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죠. 예, 그렇죠. 특히 북한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정면 돌파전을 선포는 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반증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한 주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 또 한 가지는 평양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평양 시민들의 물 문제, 남새. 북한은 우리는 채소, 야채라고 부르는데 북한 남새라고 부르거든요. 남새 문제.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고 특권층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시민들의 물 문제, 야채 문제를 얘기를 한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향한 불만을 쏟아내고 일련의 그런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만행을 한 셈인데 그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과 좌절의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통령도 최근에 외교 라인을 바꿨습니다만 지금 사실 남북 간에 국제사회와 제재와 무관하게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거든요. 인도주의적인 문제, 그다음에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 이런 것들을 창의적인 해법으로 그동안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호응을 안 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왜냐하면 북한의 기대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거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다시 말하면 획기적인 이 북한의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또 대북 제재에 막혀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 안 되는 부분은 자꾸 요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재와 무관한 북한의 보건협력, 코로나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개별 관광이라든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이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북한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남과 북이 직접 관계, 경제 관계를 한다면 개성공단이나 그다음에 또 금강산이 먼저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개별 관광을 우리 정부에서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제 개별 관광은 기본적으로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이 관광객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갔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인원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가는 것에 그런 방안들을 북측에다 제의를 했는데 반응을 보이질 않고 있어요.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우리 성에 잘 안 찬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사실 북한으로서는 그건 별로 자기들의 기대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 결국은 북한이 지난번에 6월 달에 그런 일련의 행동들은
남측과 대화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3번의 정상회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남측으로부터 돌아온 게 별로 없다. 예, 그렇죠. 하지만 미국의 눈치나 보고 사대주의에 물들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요. 결국 북한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해야 할 일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핵 문제,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미북 간의 접촉도 가능해지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도 가능해진다. 이걸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안보 라인이 짜졌습니다. 통일부 장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관료 출신도 했었다가 교수 출신도 했었는데 모두 다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이 돼서 정치인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뚫어보자 이 생각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안보 라인이 짜지고 이 부분들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국정원장 또 통일부 장관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 안보실장이죠. 외교안보실장을 이제 임명을 하셨는데 결국 일련의 이런 의지는 비록 북한이 그렇게 대남 불만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정말 정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남북 관계 이런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건 포기할 수는 없다. 어렵더라도 뚫고 가야 된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번에 임명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 북측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하고 배려한 그런 흔적이 나타나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직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선전 매체를 통해서 기대감이 있다는 걸 자기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언론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불만을 표했던 것은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국 우리 정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새로운 안보 라인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유엔 대북 제재가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고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하기가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분들은 그래도 북의 어떤 친분 그동안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시 나온다면 대화가 재개되고 거기서 뭔가 접점이 마련될 가능성 그걸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북미 간 관계로 한번 돌아가서 또 그 선거까지 넣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의 대선 구도는 아무튼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후보가 본인 스스로도 외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일 때의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때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략 자체가 전략적 인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제 혹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서 정책을 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략 자체를 계속해서 계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대선 구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10%를 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 정도의 격차를 짧은 시간 내에 트럼프가 만회하기는 어렵다. 사례로 봐서도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바이든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오바마 정권의 그런 전략적 인내를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뭐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예.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이제 오바마의 정책이니까. 예, 오바마의 정책이고 바이든의 정책은 어쨌든 바이든 다시 말하면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공통적인 점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통적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북한 핵 위협은 어떻게든 억제를 하고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거든요. 예. 다만 전략적 인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북한의 핵 역량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좌시할 수 없어요. 예.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 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공명심이 강하고 팩트를 참 자세히 잘 모르고 볼튼이 얘기했듯이 예. 자기의 정치적인 업적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보다 사실에 입각해서 예. 정확하게 예. 그런 접근, 다시 말하면 탑다운해서 트럼프가 공명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실무 라인부터 시작해서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런 거 바텀업의 예, 바텀업으로 방식도 바텀업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북한이 과거와 같이 비핵화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재나 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만적인 수법은 결코 통하지 않게 예. 그렇게 뭔가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부가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갔던 북미 관계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생기면서 더 이상 거기서 아무런 해결도 나지 않는 이런 것들로서 가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김여정 담화에도 들어 있거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예. 자기들은 긴 안목에서 다음 정부와도 상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되더라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셨습니다.